126페이지에서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요 있게 공부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지역권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지역권은 용익 물건이지만 해당 부동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22번 문제의 3번 지문,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22번 문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고르면 2번, 4번, 5번, 9번, 11번, 12번.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의 4번입니다. 참고 기억 읽어보시고, 참고 니은 읽어보시고. 자, 요약집 164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우자권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이용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양도기간부터 확인하시라 그랬지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에 양도했는지 양도기간을 확인하시고,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과세로 판정이 되느냐, 5년 이상 경과 후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정상과세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첫 번째, 양도 가격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시기가 달라지고,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증여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4번 지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과세되는 경우를 묻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과세로 판정이 되면 증여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을 증여받은 갑의 취득 시기로 봐요. 그래서 2월 과세로 판정이 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양도 가격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가액, 말 바꾸면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4번 틀렸네. 증여받은 배우자가 아니고 증여한 배우자.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으니까 양도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되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5년 이상 경과 후 양도했는지 양도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2018년에 증여받은 걸 21년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했고 그러면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가세되는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으려면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해야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지.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2018년부터 3년이 아니고 잠깐만 날짜 좀 보고 2013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해요. 2018년이 아니고 2013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가세로 판정이 되었고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가세로 판정되면 증여받은 날 2018년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인 2013년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으려면은 2018년부터가 아니고 2013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기업 취득 시기가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리언 거기 아파트 분양권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가 3년 전 개정사항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월 가세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도 2월 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2월 가세 합니다. 그래서 리언이 틀렸다고요. 아파트 분양권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2월 가세 대상이에요. 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2월 가세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입니다. 육 번 질문 보십시오. 자, 요약집 154페이지에서 필요 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걸 보셨습니다. 자, 필요 경비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걸 보셨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본다라는 건 너무 버거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 범위를 선택해 보십시오. 세법 16문제 중에서 나는 8개에서 10개 정도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다. 요게 목표 점수이면 딱 3군데만 보십시오. 그 3군데가 어디냐면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 범위가 다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느냐, 취득가액을 추계하느냐에 따라 기타 필요경비 종류가 다르다.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만 매감 한기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 종류가 다르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야가 중요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나 보유 중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 경우에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 시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든지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 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세법 16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발생되는 지출은 어찌 된다?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관계없는 단순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직접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지 간접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약금과 이사 비용은 간접 양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항목 아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법 16문제 중에서 13개 이상이 목표다. 그러면 요약집에 있는 거 다 보면 되고 어디까지 볼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6번 지문 자 줄 것입시오.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경우. 자, 그러면 6번 지문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지.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언제? 취득가격을 추계한 경우 필요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6번 틀렸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설명을 드립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기비용,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관련 조세이지만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월 가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2월 가세하는 대신에 취득가격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요거 참고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 기억.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틀렸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말은 맞는데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틀렸지.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2월 가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억,
상속세, 증여세, 이월가세, 증여세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조정금. 요약집 15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정금은 취득으로 보지도 않고 양도로 보지도 않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득으로 보지도 않고 양도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취득세도 비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고 취득가액에도 포함 안 하고 양도가액에도 포함 안 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틀렸네. 그 다음에 리얼. 거기 셋째 줄 그십시오.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보유 중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자, 따져봅시다. 우리가 보유 중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양도시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이중공제 받는 거 아닙니까? 이중공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 중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부분들은 양도차익 계산 시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1페이지 미음. 자, 거기 줄 것입시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약금, 이사비용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줄 것이고 밑에다가 간접 양도 비용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래서 필요경비 양도 비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비업. 그 다음에 시효. 자,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팁을 드리면 요게 OR입니다. 요게 AND가 아니고 OR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 맞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금융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입증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입증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본다. 비용 맞네. 그 다음에 시효 맞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자, 문제 확인하시고. 자, 24번 1번. 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요약집 160페이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왔고 올해 전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열심히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토지 또는 일반 건물을 팔았을 때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다르다. 우리가 토지 또는 일반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누진세율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가 아니고 7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가 아니고 60%. 여기가 다르잖아요. 여기가 다르다라는 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4번에 1번 틀렸네.
주택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가 아니고 60%.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주권 팔았을 때와 분양권 팔았을 때 세율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입주권을 팔면 보유 기간에 따라 70%, 60% 누진 세율을 적용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을 팔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60%. 분양권은 참고로 누진 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누진 세율이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그래서 2번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본 세율의 20% 또는 3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지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 물어본 건데 문제는 낚이시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출제자의 말장난에 당하지 말라고요. 자, 첫 번째 당하시면 안 되는 거,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세를 하는 것이지,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일반 지역 소재주택을 양도하면 우지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 소재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중과세하는 거 아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다주택 소유자는 입주권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한다. 그래서 주택이 한 개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고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하나 있으면 1세대 3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세를 하는 것이지,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지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팔았을 때는 중과세 안 한다. 그러면 3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판 게 아니지, 분양권 입주권을 팔았고 분양권 입주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중과세 안 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니까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 세율. 그래서 3번 틀렸잖아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 그게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 아닙니까?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중과세 안 한다고요.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 세율.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이주 전에도 받고
4조전에도 받고 오늘자로 3번 연속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요약집 166페이지.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한다? 자, 요약집 166페이지.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 산정기준과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 산정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힘들다. 다르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4번에 4번 지문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다. 요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 4주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부로 3번 연속적으로 보는 건데 시험장 가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요.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문 조건대로 갑니다. 지문 조건대로 가면, 잠깐만요, 문제 좀 확인하고. 자, 지문 조건대로 가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6개월이에요. 근데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3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세율. 맞네? 그 다음에 5번 설명드린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자, 5번 틀렸습니다. 왜? 어디가?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중과세 한다 했으니까 틀렸지. 다주택 소유자이지만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잖아요. 다주택 소유자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세율의 20%, 3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로 부과하지. 조정 대상 지역 아니잖아요.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팔았을 때 기본 세율에 2주택은 20%, 3주택은 3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지, 일반 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요. 자, 그런데 5번에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데 중과세 한다. 틀렸지. 그 다음에 6번. 참고로 가세 표준이 1200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가세 표준 1200 이하 그 밑에다가 줄 것이고 6%라고 적으시고요. 자, 그러면 6번 OX. 가세 표준이 1200 이하일 때 기본 세율은 6%고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 세율의 1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해요. 그래서 16%. 맞네.
우리가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 세율의 1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나 비삼용 토지가 투기 지역에 소재하면 기본 세율의 20%를 합해요. 거기 6번은 투기 지역은 아니지요. 그래서 기본 세율의 20%를 합하는 게 아니고 10%를 합하니까 16%. 요 6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눈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시험에 찌개다시로 가끔씩 물어봅니다. 우리도 욕심이 있고 국가도 욕심이 있지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둘 중 높은 거, 둘 중 큰 거. 그래서 7번 맞아요. 우리 월급 받을 때 이왕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국가 마음도 똑같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맞다면 둘 중 높은 곳으로 갑니다. 둘 중 높은 세율로 간다고요. 모든 조세의 공통사항입니다. 이왕 부과되는 대상이 맞다면 우리가 부과 대상이 맞고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높은 걸로 가요. 왜? 나도 욕심이 있듯이 국가도 욕심이 있다고요. 많이 걷어서 뭐 하려고? 설마 그걸 뭐 대통령이 챙겨 묻겠습니까? 국민 복지에 사용하겠지요. 그래 믿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금 많이 냈는데 정치인들이 빼먹을까? 그러면 그런 걱정으로 사시면 오래 못 삽니다. 정치인들이 빼먹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복지에 의해서 사용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은, 자, 그럼 25번 문제.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5번 문제 1번. 근데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빼먹고 있지요. 우리가 낸 세금을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기회만 떼면 안 빼먹고 있습니까? 자, 25번 문제 1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줄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우리가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 지역 소주택을 팔면 장기 보유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우리가 비삼용 토지 줄 것이고, 우리가 비삼용 토지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줄 것이고, 그럼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입주권이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은 아니었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입주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입주권도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하지요. 우리가 입주권도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한데, 자, 입주권도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한데, 입주권도 3년 이상을 보유해야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권도 장기 보유, 그러니까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으려면은 3년 이상을 보유 양도해야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해요. 그럼 이때 보유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끼고 이 말입니다. 자, 보유 기간 어떻게 산정합니까? 우리가 입주권 보유 기간은 우리가 법률상 입주권 보유 기간 산정 기준과 세법상 입주권 보유 기간 산정 기준이 달랐지요. 우리가 관리 처분이 나야 입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를 보유 기간으로 봐요. 일반 법률에서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보유 기간으로 인정 안 합니다. 세법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세법에서 입주권 보유기간으로 봐요. 왜 세법에서는 보유기간을 이렇게 산정하냐면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직전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자가 장기 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 걸러내기 위해서 세법상 입주권 보유기간은 이렇게 산정해요. 그래서 입주권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으려면은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가 아니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장기 보유공제가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 요 말은 이해되시는 분들만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주권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어떻게 됩니까? 입주권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에 2% 적용합니까? 보유연수에 4% 적용하고 거주연수에 4% 적용해서 합합니까? 말이 깁니까? 최고 30%입니까? 최고 80%입니까? 공제율은 일반 입주권이냐 1주택 양도로 간주되는 입주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입주권 양도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보유 연수에다가 2% 적용합니다. 근데 1주택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주택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있다면서요. 그만 예 해놓고는 언제? 입주권을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 양도로 간주하잖아요. 입주권 요약집 135페이지. 입주권을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 양도로 간주되고요. 그러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주택 양도로 간주되잖아요. 왜? 주거 이전 일시적 2주택 특례니까. 1주택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 연수에 4% 적용하고 거주 연수에 4% 적용해가지고 합산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상세히까지는 물어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잡으시고
보유기간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시고 공제율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25번 문제의 2번 지문의 참고 기억.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입주권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장기 보유공제 가능하다는 거. 이 말은 맞는데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틀렸어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가 아니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참고 기억. 참고 니은.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글로 읽어가지고 감당하기가 버거우시면 옆에다가 계산 공식을 적어놓고 째리보라 계십니다. 양도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되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하면 양도 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고,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공제하면 가세 표준이 산정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 니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양도 소득 금액이다. 맞네. 왜? 아파트 분양권은 장기 보유 대상 아니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다. 맞네. 그 다음에 참고 기억. 틀렸다. 틀렸다. 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건 기본 공제지.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건 양도소득 기본 공제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지.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거기 참고 기억에 입주권과 참고 기억에 부동산과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공제한다. 틀렸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부동산과 입주권을 3년 이상을 보유하면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맞는데 계산 산식이 틀렸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고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지. 이걸 제가 벌써 7월달 이후에 3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 공식을 기억을 안 해서 그래요. 먼저 계산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 계산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계산 공식은 기억 안 하고 설명만 자꾸 들으니까 들을 때뿐이지. 계산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지문. 미등기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가세 표준이다. 맞네. 왜?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 공제와 기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양도 차익이 가세 표준이다. 맞네.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옆에다가 X 해놓으시고 오늘 이후로 보지 마시라고. X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보면 안 됩니다. 자, 4번. 너무나도 쉬운 이유 때문에 틀렸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셋째 줄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지요. 그게 첫 번째 틀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셋째 줄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두 번째 틀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냐, 일반 부동산, 일반 입주권 다주택 소유자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랐고, 1세대 1주택 양도시는 당일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냐,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차이에다가 중요 포인트 두라 그랬지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시 당일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연수에 4% 적용하고 거주연수에 4% 적용해가지고 합산하시면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부동산 양도시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연수에다가 2%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자, 간로 안에 거주기간이 1년밖에 안 되네. 그래서 4번은 1세대 1주택 양도시 공제율을 물었는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니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보유연수에다가 2% 적용하고 최고 30% 공제받지요. 그래서 공제율이 틀렸잖아요.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이고 최고 80%가 아니고 최고 30%. 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자, 요약집 158페이지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어디가 다른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요약집 158페이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어디가 다른지 비교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공제 대상 범위가 달랐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이 달랐고,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설명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달라요. 국외 자산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능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만 제외됩니다. 시험장 가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다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요. 우리가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보유해다가 팔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시마다 각각 공제받습니다.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동일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양도할 때마다가 아니지. 연 250. 그래서 5번이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잖아요. 기본공제는 양도할 때마다가 아니고 연 250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자, 요약집 157페이지에서 참고사항으로 보신 건데, 양도손실이 발생되면 다른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당해 연도 양도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억 틀렸네. 당해 연도 양도소득에서만 손실공제가 가능한데 참고 니은 다음 연도로 이율하여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유형의 양도소득에서만 손실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실공제가 시험에 나오면 양도소득 종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번 확인해 봅시다. 분양권과 토지는 양도소득 종류가 같다, 다르다? 분양권과 토지는 양도소득 종류가 같지. 요약지 157페이지. 요약지 157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 종류 정리되어 있고,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잖아요. 요약지 157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양도소득 종류가 정리되어 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6번 지문에 분양권과 토지는 양도소득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손실을 분양권 양도손실을 토지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프린트 12페이지 7번. 우리가 국외자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줄 것이고 5년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7번 맞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참고 니은. 금방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자산은 매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국외 자산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내 자산은 정부가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을 때 매매 사례 가액 등으로 추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외 자산은 우리나라에서 거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가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참고 디귿 맞아요. 국외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요 정도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자,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읽어보시고. 참고 기억 읽어보시고. 참고 니은 읽어보시고. 자, 요약집 168페이지에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을 보셨고, 우리 시험에서 최근 7년 동안 3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7년 동안 3번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놈이 시험에 나오면 딱 2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야들을 던져놔놓고 묻습니다. 미등기 양도로 보는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지, 이거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어봐요. 야들을 던져놔놓고 미등기 상태에서 팔았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 사유로 미등기 양도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일부러.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비용만 주면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미등기 양도하면 탈세 의도로 보고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장기 보유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70% 중과세합니다. 왜? 혼쭐 내주려고. 탈세할 의도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되면, 야들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등기 양도를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미등기 양도했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미등기 양도를 했기 때문에, 탈세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아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도 있고, 기본공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짧게 갑시다. 장기 할부 매매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지, 단기 할부 매매는 미등기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26번 문제 1번 장기 할부 매매 줄 것이고, 참고 기억 단기 할부 매매 줄 것이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장기 할부 매매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지, 참고 기억 단기 할부 매매는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참고 기억은 틀렸고, 1번 지문은 맞고 참고 기억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 니은. 자, 요거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는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 니은이 틀렸습니다.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고 자, 2번부터 갑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가. 3번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부득이하게 미등기 양도를 했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미등기 양도이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3번 미등기 양도이지만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려요. 미등기 양도가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 건데 좀 계획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저기 옆방에 개론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 50분까지 오전 강의 진행하고 1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옆방에 개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좀 조정할게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